2024년 가을, 전라남도 해남의 작은 시골 마을, 감나무 잎이 붉게 물들어가는 오후였다. 서울에서 내려온 대학생 강지우는 할아버지 댁 다락방 정리를 돕고 있었다. 추석을 앞두고 오랜만에 찾은 고향이었다. 다락방은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먼지 쌓인 장롱, 빛바랜 사진첩, 녹슨 농기구들. 지우는 구석에 쌓인 낡은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그때 오래된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손에 잡혔다. 펼쳐보니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었다. 표지는 세월의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해졌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다. 1984년 1월 1일, 오늘도 민호가 건강하기를. 짧은 문장 하나. 그게 전부였다. 지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음 장을 넘겼다. 1984년 1월 2일, 오늘도 민호가 건강하기를. 똑같은 문장이었다. 세 번째 장도, 네 번째 장도, 다섯 번째 장도 마찬가지였다. 지훈의 손이 점점 빨라졌다. 한 달, 두 달, 1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중간쯤 펼쳐보았다. 1992년. 여전히 같은 문장이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마지막 장으로 넘어갔다. 2024년 7월 15일. 오늘도 민호가 건강하기를. 그리고 오늘 드디어 거기서 글씨가 끝나 있었다. 지우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40년.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문장을 써왔던 것이다. 민호는 누구지? 지우는 일기장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마루에서 신문을 보시던 할아버지 강병수가 고개를 들었다. 팔순을 훌쩍 넘긴 할아버지의 얼굴은 주름으로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지훈이 일기장을 내밀었다.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췄다. 신문을 내려놓은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오래된 무언가를 마주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어디서 찾았니? 다락방에 있었어요. 할아버지, 민호가 누구예요? 왜 40년 동안 매일?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일기장을 받아든 손이 가늘게 떨렸다. 한참을 말없이 표지를 쓰다듬던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훈아, 네, 할아버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있단다. 그 하루가 남은 인생 전부를 바꿔놓는 날 말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나한테 그런 날이 하루 있었어. 1950년 12월 4일.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지.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감나무 너머로 저녁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할아버지의 옆얼굴을 물들였다. 민호는 내 동생이란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에게서도 어머니에게서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할아버지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말도 처음 듣는 것이었다. 동생이요. 할아버지한테 동생이 있었어요? 쌍둥이 동생이었지. 민수, 민호. 우리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었어. 민수는 나고 민호는 동생이었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70년도 더 된 기억이었지만 여전히 생생한 듯했다. 1950년 겨울. 전쟁 때문에 우리 가족은 피란을 가야 했어. 어머니 손을 잡고 민호 손을 잡고 정신없이 남쪽으로 내려갔지. 그런데 할아버지가 말을 멈췄다. 눈가가 붉어졌다. 지우는 더 묻지 못하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인파에 떠밀려서 민호 손을 놓쳤어. 단 몇 초 사이였어. 뒤돌아보니 민호가 안 보였어.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불러도 할아버지의 손이 일기장을 꽉 쥐었다.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그날 이후로 평생을 찾았단다. 해방 후에도, 전쟁이 끝난 후에도, 결혼하고 내 아버지를 낳고 키우면서도 단 하루도 민호를 잊은 적이 없었어. 지훈의 목이 메었다. 할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일기장.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적힌 한 문장. 그 무게가 가슴을 눌렀다. 1984년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 그때 나이 54살이었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구나. 내가 죽기 전에 민호가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도 남기고 싶다고. 그래서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썼단다. 할아버지가 일기장을 펼쳤다. 첫 장. 40년 전 그날의 글씨. 지금보다 훨씬 힘찬 필체였다. 민호야, 형은 오늘도 너를 잊지 않았어. 어디 있든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바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 괜찮다, 지훈아. 이제 나도 80 넘은 늙은이야. 민호를 만나지 못하고 가더라도 이 일기장만큼은 남기고 싶었어. 내가 평생 동생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 말이야.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의 아버지 강태수가 퇴근하는 길에 들른 것이었다. 마루로 들어온 태수는 아버지와 아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다. 무슨 일이야? 지훈이 일기장을 보여주었다. 태수는 처음 보는 물건이었다. 몇 장을 넘겨보던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내가 몰랐던 내 동생 이야기란다. 그날 밤 강병수는 아들과 손자 앞에서 7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1950년 겨울, 11살 쌍둥이 형제의 생이별. 그날 이후 평생을 찾아 헤맨 동생.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써내려간 기도. 태수는 처음 알았다. 아버지의 가슴 속에 평생 살아있던 어린 동생의 모습을. 지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꼭 이뤄드리겠다고.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4년 7월 15일. 오늘도 민호가 건강하기를. 그리고 오늘 드디어 작은 희망을 발견했다. 지훈이가 찾아준 이 작은 단서가 기적이 되기를. 1950년 12월 3일. 전라남도 해남. 강병수의 기억은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새벽부터 마을이 술렁거렸다. 어머니 박순이는 서둘러 짐을 꾸렸다. 쌀 한 말, 이불 2채, 그릇 몇 개. 그게 전부였다. 아버지는 이미 전쟁터로 끌려간 뒤였다. 민수야, 민호야. 어머니 손 꼭 잡고 가야 한다. 11살 쌍둥이 형제는 어머니의 말을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형이었고 민호는 동생이었다. 겨우 10분 차이로 태어났지만 민수는 그 10분이 자랑스러웠다. 형,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남쪽으로 간대. 전쟁 피해서. 언제 돌아와? 전쟁 끝나면. 민호는 형의 손을 꽉 잡았다. 민수도 동생의 손을 놓지 않았다. 태어나서 단 하루도 떨어진 적 없는 쌍둥이 형제였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길로 나섰다. 노인들, 여인들, 아이들, 젊은 남자들은 대부분 전쟁터에 나가고 없었다. 박순이는 두 아들의 손을 잡고 그 행렬에 합류했다. 걷고 또 걸었다. 발이 아팠다. 배가 고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포성이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다. 빨리, 빨리 가야 한다. 누군가의 외침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민수는 동생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민호도 형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12월 4일 새벽, 영암 어디쯤이었을 것이다. 민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그날의 혼란만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 갑자기 뒤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밀려드는 인파에 떠밀렸다. 민수야, 민호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필사적으로 동생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밀려왔다. 민호의 손이 점점 멀어졌다. 형.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있는 힘껏 소리쳤다. 민호야, 손 놓지 마. 하지만 순간 누군가가 민수를 세게 밀쳤다. 민수는 바닥에 넘어졌다. 일어나 뒤를 돌아보았을 때 민호는 보이지 않았다. 민호야. 민수는 미친 듯이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하지만 어디에도 민호는 없었다. 어머니도 보이지 않았다. 11살 소녀는 홀로 남겨진 것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수는 길가에 주저앉아 울었다. 태어나서 처음 동생과 떨어진 것이었다. 어머니도 민호도 아무도 없었다. 얘야, 왜 울고 있니? 누군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할머니였다. 어머니랑 동생이랑 헤어졌어요. 어머, 이를 어쩌나. 이리 와. 우리랑 같이 가자.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여기서 기다려야 해요. 민호가 찾으러 올 거예요. 얘야, 여기 있으면 안 돼. 위험해. 하지만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한참을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한숨을 쉬며 떠났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추워졌다. 하지만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지나가던 군인이 민수를 발견했다. 야, 너 왜 여기 있어? 부모님은?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군인은 민수를 트럭에 태웠다. 그렇게 민수는 남쪽으로 더 내려갔다. 민호와는 점점 멀어지면서 부산에 도착한 건 일주일 뒤였다. 임시 수용소에서 민수는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 어머니는 민수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민수야, 살아있구나. 어머니, 민호는요?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대답 대신 민수를 꽉 안았다. 민수는 알았다. 민호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그날부터 민수와 어머니의 긴 찾기가 시작되었다. 수용소마다 돌아다니며 민호를 찾았다. 벽에 붙은 심자 명단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라디오 방송국에 찾는 사람 신청을 했다. 하지만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1953년 전쟁이 끝났다.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고향 해남으로 돌아왔다. 집은 폭격으로 반쯤 무너져 있었다. 아버지는 전사 통지서 한 장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와 민수는 집을 다시 지었다.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하지만 민수는 민호를 잊지 않았다. 틈만 나면 전국을 돌아다니며 동생을 찾았다. 1962년 민수는 23살이 되었다. 중매로 만난 여인과 결혼했다. 장가를 가는 날 민수는 텅 빈 옆자리를 바라보았다.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면 함께 장가를 갔을 것이었다. 1965년 아들 태수가 태어났다. 민수는 아들을 안고 생각했다. 민호도 어딘가에서 가정을 꾸렸을까? 아이를 낳았을까? 1970년 어머니 박순이가 세상을 떠났다. 임종 전 어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수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민호 손을 놓쳐서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민호, 만나거든.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주렴.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다. 민호를 만날 수 있을까? 어머니의 말을 전할 수 있을까? 1984년 민수는 54살이 되었다. 어느 날 문방구에서 일기장을 샀다. 그리고 첫 장에 썼다. 1984년 1월 1일 오늘도 민호가 건강하기를.
그날부터 민수는 매일 일기를 썼다. 내용은 늘 같았다. 동생의 건강을 비는 한 문장. 그게 전부였다. 세월이 흘렀다. 아들 태수가 장성하고 결혼하고 손자 지훈이 태어났다. 민수는 할아버지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일기를 썼다. 2024년 7월 민수는 84살이 되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일기만큼은 거르지 않았다. 40년째 이어온 일과였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 지훈이 이상한 제안을 했다. 할아버지, 제가 민우 할아버지 찾아볼게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지훈아, 70년이 넘었어. 이제 포기해야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40년간 일기를 쓰신 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잖아요. 저도 포기 안 할래요. 지훈의 눈빛이 진지했다. 민수는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7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민호를 찾겠다고 다짐하던 11살 소년의 모습을. 그래, 한번 해보자꾸나. 민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다. 마지막 희망이 될지도 모를 작은 빛을. 2024년 9월, 지훈은 본격적으로 민호 할아버지 찾기에 나섰다. 가장 먼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40년간의 기록. 대부분은 똑같은 문장이었지만 가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 1987년 6월 12일. 오늘도 민호가 건강하기를. 오늘 꿈에 민호가 나왔다. 11살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웃으며 달려오더니 형 하고 불렀다. 깨고 나니 눈물이 났다. 1995년 12월 4일. 오늘도 민호가 건강하기를. 오늘이 45년 전 그날이다. 매년 이날만 되면 가슴이 무너진다. 민호야, 형은 너를 잊지 않았어. 2003년 8월 15일. 오늘도 민호가 건강하기를. 이산가족 상봉 방송을 봤다. 70대 노인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우는 모습을 보니 울컥했다. 우리도 언젠가. 2010년 3월 20일. 오늘도 민호가 건강하기를. 오늘 민호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었다. 나이도 다르고. 지우는 이런 기록들을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모았다. 첫 번째 단서. 1950년 12월 4일. 영암 근처에서 헤어졌다. 두 번째 단서. 당시 나이 11살. 현재 살아있다면 85세. 세 번째 단서. 이름은 강민호. 쌍둥이 동생.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전국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다. 지우는 할아버지께 더 자세한 이야기를 여쭤보았다. 할아버지, 민호 할아버지 특징 같은 거 없으세요? 점이나 흉터 같은 거요. 강병수는 70년 전 기억을 더듬었다. 민호는 오른쪽 팔꿈치에 화상 자국이 있었어. 5살 때 화로에 대었거든. 손바닥만한 흉터였지. 다른 건요? 왼손 새끼손가락이 조금 휘어져 있었어.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목소리가 나랑 똑같았어. 쌍둥이니까 당연하겠지만 정말 똑같았어. 어머니도 가끔 헷갈려 하셨지. 지우는 이 내용도 노트에 적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인터넷 검색. 지우는 이산가족 찾기 사이트들을 뒤졌다. 대한적십자사, 전쟁기념관, 여러 시민단체들. 하지만 강민호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은 없었다. 이름을 바꿨을 수도 있겠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지우는 해남군청을 방문했다. 1950년 당시 피란민 명부가 있을지도 몰랐다. 학생, 70년 전 자료는 대부분 소실됐어요. 전쟁 때 많이 없어지고
담당 공무원은 미안해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다. 학생, 1950년 12월 해남에서 출발한 피란민 명단 일부를 찾았어요. 강씨 성을 가진 사람들 리스트인데. 지우는 달려갔다. 낡은 문서를 펼쳐보았다. 손으로 쓴 한자 이름들. 강병수, 박순희, 강민수. 있었다. 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의 본명. 민호는 없네요. 헤어진 후라 명단에 없는 것 같아요. 지우는 실망했지만 이것도 하나의 증거였다. 적어도 그날 그 장소에 있었다는 증명이었다. 다음으로 지우는 SNS를 활용하기로 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다. 1950년 12월 4일, 영암 근처에서 헤어진 쌍둥이 형제를 찾습니다. 당시 11살, 이름은 강민호, 오른팔 화상 자국, 왼손 새끼손가락 휘어짐, 현재 85세 전후, 제보 부탁드립니다.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수백 개의 공유, 댓글들이 달렸다. 응원합니다. 꼭 찾으시길. 우리 할아버지도 이산가족이세요.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비슷한 경우가 그중 하나의 댓글이 눈에 띄었다. 저희 동네에 강씨 성 가진 할아버지가 계신데 나이가 비슷하세요. 혹시 몰라 여쭤볼게요. 지훈의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다음 날 답이 왔다. 아니었어요. 그분은 충청도 출신이시래요. 실망이 밀려왔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방송국에도 연락했다. KBS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 MBC 다큐멘터리 팀 모두 관심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단서가 부족하다는 반응이었다. 70년 전 일이고 이름 외에는 확실한 정보가 없어서 방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우는 좌절했다. 한 달째 매달렸지만 진전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할아버지 댁을 찾았다. 할아버지는 마루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다. 오늘도 민호가 건강하기를. 지우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아직 못 찾았어요. 괜찮다, 지훈아. 내가 이렇게 애써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구나. 아니에요. 꼭 찾아드릴게요. 그때 할아버지가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다. 지훈아, 혹시 영암 쪽 경찰서나 주민센터는 알아봤니? 아직요. 왜요? 민호가 나를 찾았을 수도 있어. 고향인 해남으로 찾아왔을 수도 있고. 지우는 무릎을 쳤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다음 날, 지우는 영암군청을 찾아갔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민원 기록을 뒤졌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종이 문서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다. 이틀째 되던 날, 지우는 한 장의 문서를 발견했다. 1976년 8월 12일, 강민호 추정, 생이별한 가족 찾음, 1950년 피란중 헤어짐, 쌍둥이 형 강민수 찾음. 지훈의 손이 떨렸다. 이거다. 이게 바로 단서다. 문서에는 당시 주소가 적혀 있었다. 전라북도 정읍시. 지훈은 즉시 할아버지께 전화했다. 할아버지, 찾았어요. 민호 할아버지가 1976년에 할아버지를 찾으러 왔었어요. 전화 너머로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정말이냐? 네, 정읍에 계셨대요. 지금 당장 가볼게요. 지우는 그날로 정읍으로 향했다. 48년 전 주소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다. 주민센터를 찾아가 물었다.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다. 1976년이면 재개발 전이네요. 당시 주민들은 대부분 이사 가셨을 거예요. 이사 간 곳은 모르세요?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잠시만요. 담당자가 오래된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다.
지우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1시간 후 담당자가 돌아왔다. 찾았습니다. 강민호 씨, 1991년에 광주로 전출하셨네요. 주소는요? 여기 있습니다. 지우는 주소를 받아 적었다. 광주광역시 북구. 그곳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해가 이미 저물어 있었다. 지우는 다음 날을 기약하며 숙소로 돌아왔다. 그날 밤, 지우는 할아버지께 전화했다. 할아버지, 내일 광주 가볼게요. 1991년에 광주로 이사 가셨대요. 지우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그리고 고맙다. 당연한 일이에요. 할아버지, 꼭 찾아올게요. 전화를 끊은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70년 전 그날 밤, 민호 할아버지도 이 별을 바라보았을까? 형을 그리워하며. 지우는 다짐했다. 내일이면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70년 만의 기적을. 2024년 10월 7일 아침, 지우는 일찍 일어나 광주행 버스에 올랐다. 손에는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1976년 문서 사본이 들려 있었다. 가슴은 기대와 불안으로 뛰었다. 정말 만날 수 있을까? 33년 전 주소에 아직 계실까? 버스가 광주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다. 지우는 택시를 타고 북구의 한 주택가로 향했다. 여기입니다. 낡은 단층 집이었다. 대문은 닫혀 있었고 마당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여전히 조용했다. 안 계시나. 지우는 옆집 문을 두드렸다. 60대쯤 보이는 여성이 나왔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옆집에 강민호 씨라는 분을 찾아왔는데요. 여성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 강 선생님.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돌아가셨다고요? 네, 작년 봄에 지병이 있으셨거든요. 무릎에 힘이 풀렸다. 지훈은 간신히 버티며 물었다. 그 혹시 가족분은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서울로 올라갔어요. 집은 비어 있고요. 아들분 연락처를 제가 모르는데. 아, 잠깐만요. 부동산에 물어보면 알 수도 있겠네요. 여성이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강민호 씨 집 관련해서요. 아, 그 집이요? 아들분한테 연락하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잠시 후 부동산 사장이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지우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강민호 씨 아드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전라남도 해남에서 온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아버님을 찾고 계세요. 제 아버지를요? 무슨... 지우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혹시 아버님께서 쌍둥이 형제가 계셨나요? 1950년에 헤어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한참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아셨어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그날 오후, 지훈은 서울에 사는 강민호의 아들, 강우진을 만났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제 아버지는 평생 형님을 찾으셨어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형이 있다고. 쌍둥이 형이 있는데 전쟁 때 헤어졌다고. 그럼 정말. 네, 제 아버지 이름이 강민호 맞습니다. 1939년생이고 쌍둥이로 태어났대요. 원래 고향은 전라남도 해남이고요. 지우는 울컥했다. 70년. 드디어 찾았다.
아버지는 1976년에 한 번 해남에 가보셨대요. 형님을 찾으러요. 근데 전쟁 후 마을이 다 바뀌어서 찾을 수가 없었대요. 집터도 모르겠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저희 할아버지는 그때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셨어요. 농사일 때문에. 두 사람은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스쳐 지나간 것이었다. 1976년 민호가 해남을 찾았을 때 민수는 이미 옆 동네로 이사 간 뒤였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산가족 찾기에 여러 번 신청하셨고 인터넷도 배워서 검색해 보셨대요. 하지만 우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작년 4월 15일이요. 지병이 있으셨는데 갑자기 악화돼서. 혹시 마지막 말씀이.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형님을 만나고 싶다고. 제가 꼭 찾아드린다고 했는데 우진의 목소리가 멎었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다. 이거 저희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쓰신 일기예요. 매일 민호 할아버지의 건강을 비셨어요. 우진이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첫 장을 펼쳤다. 오늘도 민호가 건강하기를.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장을 넘기고 또 넘기고 계속 넘겼다. 모든 페이지가 같은 문장이었다. 아버지. 형님이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하셨는데. 우진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지훈도 함께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우진이 말했다. 아버지도 일기를 쓰셨어요. 형님만큼은 아니지만. 우진이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지훈이 펼쳐보았다. 1980년 12월 4일. 오늘이 30년 전 그날이다. 형님은 어디 계실까? 건강하실까? 나를 기억하실까?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이라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한다. 신청했다. 형님도 신청하셨을까? 2010년 6월 1일. 올해로 71. 형님도 같은 나이시겠지. 쌍둥이니까. 형님, 보고 싶습니다. 2023년 3월 20일. 건강이 안 좋다.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1년이라고 하신다. 형님을 못 만나고 가는구나. 미안합니다, 형님. 제가 형님을 끝까지 못 찾았습니다. 지우는 수첩을 덮었다. 가슴이 무너졌다. 두 형제는 평생 서로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 제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해요. 네, 가셔야죠. 우진이 일어섰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아버지 대신 형님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다음 날 해남으로 향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시골 마을로 들어갔다. 강병수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다. 할아버지. 지훈의 목소리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지훈 옆에 선 우진을 보았다. 할아버지, 민호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할아버지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정말이냐? 네. 근데 지훈의 목소리가 멎었다. 우진이 앞으로 나섰다. 큰아버님,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큰아버님을 찾으셨는데 만나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우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우진이 민호의 수첩을 내밀었다. 아버지가 쓰신 일기입니다. 큰아버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다. 펼쳐보았다. 동생의 글씨.
70년 만에 보는 동생의 흔적.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계속. 민호야. 형이 늦어서 미안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진도 지훈도 함께 울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민호의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진은 아버지의 사진들을 보여줬다. 젊었을 때, 중년일 때, 노년일 때. 할아버지는 한 장 한 장을 쓰다듬었다. 꼭 나를 닮았구나. 쌍둥이 형제. 7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닮아 있었다. 우진은 아버지 민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50년 12월 4일. 형과 헤어진 민호는 그날 밤을 길가에서 보냈다. 11살 소녀는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떨었다. 형도 어머니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나가던 피란민 일행이 민호를 발견했다. 얘야, 너 혼자니? 형이랑 어머니랑 헤어졌어요. 이리 와. 우리랑 같이 가자. 그 일행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민호를 데리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다. 부산까지. 부산 피란민 수용소에서 민호는 이씨 성을 가진 노부부를 만났다. 자식이 없던 부부는 민호를 불쌍히 여겨 데려갔다. 우리 아들로 삼자. 아니에요. 저는 집이 있어요. 형도 있고 어머니도 있어요. 얘야, 전쟁이 끝나면 찾으면 되지. 지금은 우리랑 있어야 안전해. 민호는 거부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이씨 부부와 함께 정읍으로 갔다. 전쟁이 끝난 뒤 민호는 고향의 남을 찾아가려 했다. 하지만 11살 소년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이씨 부부는 민호를 말렸다. 조금만 더 크면 데려다 줄게. 지금은 위험해.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민호는 이씨 부부의 성을 따라 호적에 올랐다. 이름도 바뀌었다. 이민호. 민호는 반발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16이 되던 해, 민호는 드디어 결심했다. 집을 나가 고향으로 가자. 하지만 그때쯤 이씨 노인이 병으로 쓰러졌다. 민호야,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가둬놨구나. 임종 전 노인은 민호의 손을 잡고 울었다. 가거라. 내 가족을 찾아라. 노인이 세상을 떠난 뒤 민호는 해남으로 향했다. 17살이었다. 하지만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전쟁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있었고 사람들도 대부분 낯선 이들이었다. 민호의 집터를 찾을 수 없었다. 강병수라는 사람 아세요? 쌍둥이 형제였는데 모르겠네. 전쟁 때 많이 떠났으니까. 민호는 일주일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형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결국 빈손으로 정읍으로 돌아왔다. 1960년 민호는 21가 되었다. 이씨 할머니의 권유로 중매 결혼을 했다. 아내 김영숙은 착한 사람이었다. 당신 형님을 꼭 찾아드릴게요. 영숙은 민호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함께 형을 찾기 시작했다. 1965년 아들 우진이 태어났다. 민호는 아들을 안고 생각했다. 형도 어딘가에서 아이를 낳았을까. 1976년 민호는 다시 한번 해남을 찾아갔다. 37살이었다.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였다. 군청을 찾아가 물었다. 경찰서도 갔다. 주민센터도 돌았다. 강병수라는 이름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때 강병수는 이미 옆 동네로 이사간 뒤였다. 농사일이 잘 안 되어 새 땅을 구한 것이었다. 민호는 그 사실을 몰랐다. 형님, 어디 계세요? 민호는 그날 해남 어딘가에서 밤새 울었다. 영숙이 등을 쓰다듬었다. 당신, 우리 아직 포기하지 말아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어요. 1980년대
민호는 정읍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다.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그리고 틈만 나면 형을 찾았다.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 여러 번 신청했다. 하지만 신청자가 너무 많아 방송에 나갈 기회를 얻지 못했다. 1995년 광복 50주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다. 민호도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선정되지 못했다. 왜 우리는 안 되는 걸까? 민호는 좌절했다. 영숙이 위로했다. 당신, 우리 직접 찾아봐요. 방송만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부부는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강씨 집성촌을 찾아가 물어보고 경로당을 방문해 수소문하고 시장 골목을 누볐다. 하지만 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2000년대 인터넷이 보급되었다. 민호는 60이 넘은 나이에 컴퓨터를 배웠다. 포털 사이트에서 강병수를 검색했다. 수많은 이름이 나왔다. 하지만 어느 것도 형이 아니었다. 형님, 저 민호예요. 어디 계세요? 민호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산가족 찾기 사이트에도 등록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2010년 민호는 71가 되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다. 병원에서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당신, 이제 무리하지 마요. 건강부터 챙겨요. 영숙이 걱정했다. 하지만 민호는 형 찾기를 멈추지 않았다. 2015년 영숙이 세상을 떠났다. 민호는 아내의 임종을 지켰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형님을 못 찾아드려서. 아니에요. 당신이 평생 함께 찾아줘서 고마웠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민호는 더 외로워졌다. 아들 우진이 서울에서 내려와 함께 살자고 했지만 민호는 거절했다. 형님을 찾으려면 여기 있어야 해. 혹시 형님이 날 찾으러 오실지 모르잖니. 2020년 민호는 81가 되었다. 폐 질환이 생겼다. 의사는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형을 검색했다. 2023년 초 민호의 병이 악화되었다. 병원에 입원했다. 우진이 간호했다. 아버지, 형님 찾기는 제가 이어받을게요. 아버지는 좀 쉬세요. 우진아. 아버지 소원이 뭔지 아니? 네, 알아요. 형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는 거야.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우진은 눈물을 삼켰다. 꼭 찾아드릴게요. 하지만 시간은 민호에게 남아있지 않았다. 2023년 4월 15일 새벽, 민호는 병실에서 눈을 떴다. 우진이 옆에서 졸고 있었다. 우진아. 네, 아버지. 형님한테 전해줘. 민호가 평생 형님을 그리워했다고, 죄송하다고, 형님 손을 놓쳐서 아버지,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해줘.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눈이 감겼다. 우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민호는 형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정읍에서 민호를 알던 이들이었다. 모두 민호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평생 형을 찾던 사람. 우진은 빈소를 지키며 다짐했다. 아버지의 소원을 꼭 이루겠다고. 형님을 찾아드리겠다고. 그리고 1년 반이 흐른 2024년 가을. 지훈이 우진을 찾아온 것이었다. 강병수는 우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다. 동생도 평생 자신을 찾았다는 것,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 민호야. 형도 너를 찾았어. 단 하루도 잊지 않았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밤 공기에 울려 퍼졌다. 그날 밤, 강병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호의 수첩을 계속 읽었다. 동생이 쓴 글들, 형을 그리워하는 마음들, 70년을 함께하지 못한 세월들,
형님은 어디 계실까? 건강하실까? 나를 기억하실까? 민호의 글씨를 쓰다듬으며 병수는 울었다. 늦었다. 너무 늦어버렸다. 1년 반만 더 일찍 찾았더라면. 아니, 10년만, 20년만 일찍 찾았더라면. 하지만 후회한들 소용없었다. 민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이 말했다. 큰아버님, 아버지 산소에 가시겠어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민호를 만나러 가야지. 지훈과 우진의 부축을 받으며 병수는 차에 올랐다. 정읍까지는 2시간 거리였다. 차창 밖으로 가을 풍경이 지나갔다.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다. 민호도 이 길을 지나다녔겠지. 형을 그리워하며. 정읍의 한 공원 묘지. 우진이 아버지의 묘 앞으로 병수를 안내했다. 강민호 지묘. 비석에 새겨진 이름. 병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떨리는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었다. 민호야. 형이다. 형이 왔어. 목소리가 멎었다. 70년 만에 하는 말. 하지만 동생은 대답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 민호야. 형이 늦어서. 형이 너를 못 찾아서. 병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지훈과 우진도 함께 울었다. 너도 나를 찾았구나. 평생을 찾았구나. 그런데 우리 왜 만나지 못한 거니? 왜? 병수는 비석에 이마를 기댔다. 차가운 돌의 감촉. 이것이 동생과의 만남이라니.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병수는 품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민호야, 이거 봐. 형이 40년 동안 쓴 일기야. 매일 너를 생각했어.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장을 펼쳐 비석에 기댔다. 바람이 불어 페이지가 넘어갔다. 오늘도 민호가 건강하기를. 민호야, 형은 오늘도 너를 잊지 않았어. 병수는 일기장의 내용을 소리내어 읽었다. 40년의 기록, 14,000일의 기도. 우진이 아버지의 수첩도 꺼내 병수에게 건넸다. 큰아버님, 이것도 읽어주세요. 아버지도 큰아버님을 생각하시며 쓰신 거예요. 병수는 민호의 수첩을 받았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형님은 어디 계실까? 보고 싶습니다. 형님, 저 민호예요. 기억하세요? 형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구나. 미안합니다, 형님. 병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형제의 일기.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 7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늘 함께였다. 민호야, 우리 참 바보 같지. 평생 서로를 찾았는데 끝내 만나지 못하다니. 병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형은 알아. 내가 날 잊지 않았다는 걸.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돼. 바람이 불었다. 코스모스 꽃잎이 흩날렸다. 병수는 그 꽃잎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꽃잎 하나가 민호의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큰아버님,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가 남기신 물건들이 있어요. 큰아버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거예요. 큰아버님과 관련된 것들이요. 우진은 가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병수가 열어보았다.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11살쯤 되어 보이는 두 소년이 나란히 서 있었다. 쌍둥이 형제. 민수와 민호. 이 사진. 아버지가 평생 지니고 다니셨어요. 전쟁 때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씨할머니가 찾아주셨대요. 병수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70년 전 모습. 그때는 행복했다. 전쟁도 이별도 몰랐던 시절. 상자에는 다른 것들도 있었다. 민호가 쓴 편지들. 형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들. 형님께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형님도 건강하시죠? 언젠가 꼭 만나요. 형님,
오늘 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을 우진이라고 지었어요. 형님도 아이가 있으실까요? 형님,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형님 생각이 더 간절해요. 형님은 옆에 누가 있으세요? 보내지 못한 편지들. 병수는 한 장 한 장 읽으며 울었다. 민호야. 형도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 병수는 품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민호에게. 형이다. 늦어서 미안하다. 평생 너를 찾았는데 결국 만나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알아라. 형은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내가 어디 있든 건강하기를 바랐어. 행복하기를 바랐어. 이제 너는 고통 없는 곳에 있겠지. 편히 쉬어라, 민호야. 형도 곧 갈게. 그때는 꼭 만나자. 손 꼭 잡고 놓지 말자. 사랑한다, 민호야. 형 민수가. 병수는 편지를 비석 앞에 놓았다. 그리고 깊이 절을 했다. 민호야, 형 먼저 간다. 거기서 기다려라. 우진이 큰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다. 병수는 마지막으로 비석을 쓰다듬었다. 잘 있거라, 민호야.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병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70년. 평생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한 동생. 하지만 이제 알았다. 민호도 자신을 찾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지훈아, 네, 할아버지. 고맙다. 내가 민호를 찾아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할아버지.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몰랐을 거야. 민호가 나를 찾았다는 걸. 나를 그리워했다는 걸. 병수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내 덕분에 형은 동생을 만났어. 비록 늦었지만. 그날 밤 병수는 일기를 썼다. 2024년 10월 8일. 오늘 민호를 만났다. 70년 만에. 하지만 민호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가슴이 무너진다. 하지만 알게 되었다. 민호도 나를 찾았다는 것. 나를 그리워했다는 것. 그것만으로 위안이 된다. 민호야, 조금만 기다려라. 형도 곧 갈게. 거기서 만나자. 일기를 덮은 병수는 민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11살 소년의 밝은 얼굴. 민호야, 형이 간다. 거기서 보자. 병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2024년 11월. 강병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했지만 병수는 거절했다. 집에서 지내고 싶다. 민호도 찾았으니 이제 여한이 없어. 아들 태수는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지훈도 학교를 잠시 쉬고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병수는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지냈다. 기력이 없었다. 하지만 의식만큼은 또렷했다. 지훈아, 일기장 좀 가져다 주렴. 지훈이 40년간의 일기장을 건넸다. 병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오늘도 민호가 건강하기를. 14,000번 넘게 쓴 문장. 이제는 쓸 필요가 없었다. 민호가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할아버지, 오늘은 쓰지 않으세요? 아니다. 오늘은 다른 걸 쓸 거야. 병수는 펜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에 썼다. 2024년 11월 15일. 민호를 찾았다. 비록 늦었지만 만났다.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다. 민호야, 거기서 보자. 이번에는 내 손 절대 놓지 않을게. 형 민수가. 병수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지훈에게 건넸다. 이거 우진이한테 전해주렴. 민호 묘 앞에 놓아달라고. 할아버지. 괜찮다. 형은 이제 갈 준비가 되었어. 그날 오후. 우진이 병수를 찾아왔다. 서울에서 달려온 것이었다. 큰아버님, 괜찮으세요? 우진이구나. 어서 와. 병수는 우진의 손을 잡았다. 우진아,
내 아버지 사진 좀 보여줄 수 있니? 노년 모습으로. 우진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75세쯤 되어 보이는 민호의 모습.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다. 병수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꼭 나를 닮았구나. 쌍둥이니까 당연하지. 큰아버님도 아버지랑 똑같으세요. 그래, 우리는 쌍둥이였어. 함께 태어났고 함께 자랐지. 1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병수의 목소리가 잠겼다. 우진아, 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니? 착하셨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하셨고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어렸을 때도 그랬어. 민호는 나보다 더 착했지. 형이라고 양보도 잘하고. 병수는 웃었다. 7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한 번은 떡을 하나 받았는데 민호가 나한테 다 주려고 했어. 자기는 배부르다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도 안 먹었더라고. 아버지다우시네요. 응, 민호는 그런 아이였어. 형을 먼저 생각하는. 병수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우진아, 내 아버지한테 전해줘. 형이 미안하다고. 손을 놓쳐서. 그리고 고맙다고. 평생 형을 잊지 않아줘서 제가 꼭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해줘. 평생 사랑했다고.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네, 큰아버님. 그날 저녁 병수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태수, 태수의 아내, 지훈, 그리고 우진. 다들 들어라. 형이 마지막 부탁이 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괜찮다. 형은 이제 갈 때가 됐어. 마음의 준비는 다 했고. 병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형이 죽거든. 민호 옆에 묻어다오. 쌍둥이니까 함께 있어야지. 큰아버님. 그리고 묘비에 이렇게 새겨다오. 쌍둥이 형제, 강민수 강민호 지묘. 70년 만에 다시 만나다. 라고. 태수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지훈아. 네, 할아버지. 내가 찾아준 덕분에 형은 편히 갈 수 있게 됐어. 고맙다. 할아버지. 이 일기장 잘 보관해라. 그리고 내 아이들한테도 들려줘. 할아버지가 평생 동생을 잊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야.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꼭 그렇게 할게요. 할아버지. 그날 밤 병수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민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민호야, 형 간다. 거기서 기다려라. 11월 20일 새벽, 강병수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향년 85세,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 친척들, 그리고 병수의 이야기를 들은 낯선 이들까지. 우진은 큰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절을 했다. 큰아버님, 아버지 곁으로 가시는군요. 편히 쉬세요. 3일장을 치른 뒤 가족들은 병수의 유언대로 정읍으로 향했다. 민호의 묘 옆에 병수를 모셨다. 쌍둥이 형제, 70년 만에 재회. 묘비에는 병수가 원한 대로 새겨졌다. 쌍둥이 형제, 강민수 강민호 지묘. 1939년 함께 태어나 1950년 헤어져 2024년 다시 만나다. 지우는 두 묘 앞에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민호 할아버지의 수첩을 놓았다. 바람이 불어 페이지가 넘어갔다. 오늘도 민호가 건강하기를. 형님은 어디 계실까? 두 형제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리는 것 같았다. 2024년 12월, 지우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40년간의 기록, 14,600일의 일기, 모두 스캔하고, 타이핑하고, 정리했다. 이것을 책으로 만들고 싶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지우는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다. 며칠 후 연락이 왔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출판하고 싶습니다. 2025년 봄, 책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40년간의 기도,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 책은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방송에도 소개되었다. 전쟁이 앗아간 가족. 하지만 70년간 서로를 잊지 않은 형제.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쓴 일기. 동생을 향한 형의 사랑. 사람들은 울며 책을 읽었다. 서점에서는 품절 사태가 벌어졌다. 지우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다. 학교, 도서관, 문화센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동생을 잊지 않으셨어요. 40년간 매일 일기를 쓰셨죠.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7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눈물을 흘렸다. 특히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더욱 깊이 공감했다. 우리도 헤어진 가족이 있어요. 북에 저희 아버지도 전쟁 때 동생을 잃으셨어요. 지우는 이런 사연들을 들으며 깨달았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한 노인이 지훈을 찾아왔다. 학생, 고맙네. 자네 할아버지 이야기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헤어진 형제가 있었네. 60년 전에 포기하고 살았는데 자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다시 찾아보기로 했어. 찾으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작년에 찾았어. 자네 할아버지처럼 일기장 덕분에.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네, 정말. 자네 할아버지가 나한테도 희망을 주셨어. 지우는 가슴이 뭉클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힘이 되고 있었다.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연락해왔다. 덕분에 헤어진 가족을 찾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겠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이 모든 이야기를 모아 두 번째 책을 준비했다. 제목은 잊지 않는 사람들. 책에는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상 가족들의 이야기도 담았다. 전쟁으로, 사고로, 여러 이유로 헤어진 가족들. 하지만 서로를 잊지 않은 사람들. 2025년 가을, 지우는 할아버지와 민호 할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우진도 함께였다. 할아버지들, 안녕하세요. 지훈이에요. 지훈은 두 묘 앞에 꽃을 놓았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책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받았어요. 덕분에 헤어진 가족을 찾은 사람들도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코스모스가 흔들렸다. 할아버지들, 이제 편히 쉬세요. 함께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시죠? 우진도 아버지의 묘 앞에 절을 했다. 아버지, 큰아버님이랑 잘 지내시죠? 싸우지 마시고요. 두 사람은 웃었다. 쌍둥이 형제. 이제는 함께 있을 것이다. 그날 저녁, 지훈과 우진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우진 아저씨, 저희 이제 가족이네요. 그러네. 할아버지들이 만나게 해주셨어. 신기해요. 70년 전에 헤어진 형제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거잖아요. 응. 할아버지들의 사랑이 우리를 이어준 거야. 우진은 잔을 들었다. 할아버지들을 위해 건배. 건배. 두 잔이 부딪혔다. 2026년 봄. 지훈의 책이 영화로 만들어졌다. 제목은 40년간의 기도. 영화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관객들은 극장에서 울었다. 특히 마지막 장면, 병수가 민호의 묘 앞에서 일기를 읽는 장면에서는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오늘도 민호가 건강하기를. 영화는 여러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상도 받았다. 하지만 지훈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관객들의 반응이었다.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헤어진 사람을 찾아볼 용기가 생겼어요.
전쟁의 아픔을 새삼 느꼈어요. 지우는 이 모든 것을 할아버지께 보고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곁에 없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자랑스러우시죠? 지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저 별 중 하나가 할아버지일지도 몰랐다. 그해 겨울, 지우는 대학을 졸업했다. 전공은 역사학이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선택한 길이었다. 전쟁의 역사를 연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를 알리고 싶어요. 지우는 대학원에 진학했다. 연구 주제는 한국전쟁 이산가족의 재회 과정.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지훈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었다. 2027년, 지훈은 결혼했다. 우진이 주례를 섰다. 오늘 이 자리는 두 가족만의 결합이 아닙니다. 70년 전 헤어진 쌍둥이, 형제가 다시 만나게 해준 인연의 결실입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다. 지훈은 신부에게 약속했다.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기자. 할아버지처럼.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 후, 지훈은 아내와 함께 할아버지들의 묘를 찾았다. 할아버지들, 제가 결혼했어요. 축복해 주세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할아버지들의 사랑처럼 저도 가족을 사랑하며 살게요. 2030년 봄, 지훈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지훈은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민수, 할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름이야.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지훈은 아들을 안고 할아버지들의 묘를 찾았다. 할아버지 증손자예요. 이름이 민수예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았어요. 아기는 울지 않고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민수야, 잘 자라거라. 할아버지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렴. 그날 밤, 지훈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40년간의 기록, 이제 아들에게도 들려줄 이야기였다. 민수야, 내가 크면 이 이야기를 해줄게. 내 이름의 유래를,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2035년, 민수는 5살이 되었다. 지훈은 아들에게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옛날 옛적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단다. 이름은 민수와 민호.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아빠, 그게 증조할아버지 이야기예요? 그래, 내 이름은 증조할아버지에게서 왔어. 와, 멋있다. 지우는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전쟁, 이별, 40년간의 기도, 그리고 뒤늦은 만남. 민수는 진지하게 들었다. 5살 아이지만 이야기의 무게를 느끼는 것 같았다. 아빠, 증조할아버지들 만나고 싶어요. 증조할아버지들은 하늘나라에 계셔. 하지만 우리가 찾아가면 돼. 다음 주말, 지우는 민수를 데리고 정읍으로 갔다. 할아버지들의 묘 앞에 섰다. 민수야, 여기 계셔. 증조할아버지들이. 민수는 묘비를 읽었다. 아직 한글이 서툴렀지만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쌍둥이 형제, 강민수, 강민호. 그래, 내 이름이 여기 있지? 응. 민수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증조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민수예요. 바람이 불었다. 민수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아빠, 증조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뭐라고 하시는데? 잘 자라라고요. 지우는 아들을 꼭 안았다. 그럼 우리 잘 자라야겠네. 2040년, 민수는 10살이 되었다. 학교에서 가족사 프로젝트를 해야 했다. 아빠, 저 증조할아버지 이야기할게요. 민수는 40년간의 일기장을 학교에 가져갔다. 친구들 앞에서 발표했다. 제 증조할아버지는 40년 동안 매일 일기를 쓰셨어요. 전쟁 때 헤어진 동생을 위해서요.
친구들은 숙연해졌다. 선생님도 눈시울을 붉혔다. 민수야,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구나. 증조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겠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증조할아버지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날 민수는 상을 받았다. 최우수 가족사 프로젝트. 집에 돌아온 민수는 상장을 할아버지들의 사진 앞에 놓았다. 증조할아버지, 제가 상 받았어요. 증조할아버지 덕분이에요. 2045년, 지우는 50살이 되었다. 민수는 15살, 중학생이 되었다. 어느 날, 민수가 지훈에게 물었다. 아빠, 저도 일기를 쓰고 싶어요. 증조할아버지처럼. 좋은 생각이야. 무엇에 대해 쓸 건데? 가족에 대해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우는 아들에게 새 일기장을 사줬다. 민수는 첫 장에 썼다. 2045년 1월 1일. 오늘부터 일기를 쓴다. 증조할아버지처럼. 가족을 잊지 않기 위해 민수는 매일 일기를 썼다. 가족과 함께한 일들, 느낀 점들, 감사한 것들. 지우는 아들의 일기장을 보며 흐뭇해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2050년 625 전쟁 100주년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기념식을 열었다. 지우는 이산가족 대표로 연설을 했다. 100년 전 오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쟁은 수많은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다. 할아버지는 40년간 동생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시며 동생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비록 생전에는 만나지 못하셨지만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앗아가는지,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수도 아버지를 위해 박수를 쳤다. 연설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감동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우리도 가족을 더 사랑해야겠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지훈과 민수는 함께 할아버지들의 묘를 찾았다. 할아버지, 오늘 아빠가 연설하셨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요. 민수가 묘비에 손을 얹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여름 바람이었다. 할아버지들, 편히 쉬세요. 우리가 할아버지들의 사랑을 이어갈게요. 지훈과 민수는 나란히 절을 했다. 그날 밤, 지훈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추가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손자도 증손자도 모두가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2060년, 지우는 65살이 되었다. 민수는 30살,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결혼식 날, 민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제가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내가 정해야지. 하지만 의미 있는 이름이면 좋겠구나. 저는 민호라고 짓고 싶어요. 지훈의 눈이 커졌다. 민호? 네, 증조할아버지의 동생 이름이에요. 민수와 민호, 쌍둥이 형제의 이름을 이어가고 싶어요. 지훈은 아들을 꼭 안았다. 좋은 생각이야. 할아버지들도 기뻐하실 거야. 결혼식 후, 민수는 아내와 함께 할아버지들의 묘를 찾았다. 증조할아버지들, 제가 결혼했어요. 그리고 약속드려요. 증조할아버지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겠어요. 2062년, 민수에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다. 쌍둥이예요.
의사의 말에 민수는 깜짝 놀랐다. 쌍둥이라고요? 네, 건강한 남자아이 둘입니다.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났다. 여보, 이게 무슨 운명인지. 증조할아버지들처럼 쌍둥이야. 아내도 눈물을 흘렸다. 이름은 정했어요. 민수와 민호예요. 민수는 두 아들을 안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들. 민수야, 민호야, 잘 자라거라. 그리고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지우는 손자들의 탄생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들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쌍둥이로. 지우는 즉시 정읍으로 향했다. 할아버지들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 민호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다시 태어나셨어요. 민수의 아들들로, 쌍둥이로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이번에는 헤어지지 마세요. 평생 함께 하세요. 그날 밤, 지우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썼다. 2062년 3월 15일. 오늘 쌍둥이 증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민수와 민호. 할아버지와 민호 할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2070년 쌍둥이 민수와 민호는 8살이 되었다. 할아버지 지우는 두 증손자에게 증조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옛날 옛적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단다. 너희처럼. 민수와 민호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그런데 전쟁 때문에 헤어졌어. 70년 동안. 70년이요? 진짜 오래됐다. 그래. 하지만 형은 동생을 잊지 않았어. 40년 동안 매일 일기를 썼지. 지우는 낡은 일기장을 보여줬다. 오늘도 민호가 건강하기를. 쌍둥이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할아버지, 우리 이름이 여기 있어요. 그래, 너희 이름은 증조할아버지들에게서 왔어. 우와, 멋있다. 너희는 약속해야 해. 평생 서로 사랑하고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쌍둥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을 꼭 잡았다. 약속해. 우리 절대 안 헤어질 거야. 지우는 두 증손자를 안았다. 잘했어. 할아버지들도 기뻐하실 거야. 2075년. 지우는 80살이 되었다. 건강이 좋지 않았다. 병상에 누운 지우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아들 민수, 손자들, 증손자들, 다들 들어라. 할아버지가 마지막 부탁이 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괜찮다. 할아버지도 이제 갈 때가 됐어. 지우는 증조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다. 이 일기장, 대대로 전해줘.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잊지 마라. 쌍둥이 민수와 민호가 앞으로 나왔다. 할아버지, 우리가 지킬게요. 고맙다. 너희는 증조할아버지들의 환생이야.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네, 할아버지.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는 이제 증조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해. 보고 싶었거든. 그날 밤, 지우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 후, 가족들은 지훈을 할아버지들 옆에 모셨다. 세 개의 묘가 나란히 섰다. 강병수, 강민호, 강지훈.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쌍둥이 형제를 이어준 손자, 강지훈. 사랑을 전하다. 쌍둥이 민수와 민호는 묘 앞에서 절을 했다. 증조할아버지들, 할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어요. 약속 지킬게요.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게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 그 바람 속에서 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잘 자라거라. 쌍둥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형, 우리 절대 안 헤어지자. 응, 동생. 평생 함께하자.
그날 저녁, 쌍둥이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2075년 6월 1일. 오늘 할아버지 장례식이 있었다. 슬펐지만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들을 만나러 가셨다고 생각하니 조금 위로가 된다. 우리는 약속했다. 평생 서로 사랑하고 절대 헤어지지 않기로. 증조할아버지들처럼 되지 않기로. 우리는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히. 2100년. 강민수와 강민호는 38살이 되었다. 두 형제는 여전히 함께였다. 같은 동네에 살았고 매일 만났다. 어느 날 민수의 딸이 물었다. 아빠, 왜 아빠랑 민호 아저씨는 매일 만나요? 응. 우리는 쌍둥이니까. 그래도 다른 쌍둥이들은 안 그렇던데요. 민수는 딸을 무릎에 앉혔다. 우리한테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 들어볼래? 네. 민수는 증조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150년 전 이야기. 하지만 여전히 생생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약속했어. 절대 헤어지지 않기로. 딸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와, 멋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가족을 사랑해야 해. 증조할아버지처럼. 그날 밤, 민수는 증조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다. 이제 116년이 된 일기장. 오늘도 민호가 건강하기를. 민수는 동생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너 건강하지? 응, 형. 왜? 그냥 증조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나도. 우리 내일 묘 참배 갈까? 좋아. 함께 가자. 다음 날 쌍둥이 형제는 함께 정읍으로 향했다. 네 개의 묘 앞에 섰다. 강병수, 강민호, 강지훈, 그리고 아버지 민수. 증조할아버지들, 우리 왔어요. 약속 지키고 있어요. 우리 절대 안 헤어졌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 그 바람 속에서 증조할아버지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잘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쌍둥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형, 우리 100살까지 함께하자. 아니, 그 이상. 영원히. 두 형제의 손이 꼭 잡혔다. 그 순간 먼 하늘에서 별 2개가 반짝였다. 쌍둥이 별, 강병수와 강민호. 70년 만에 다시 만나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는 쌍둥이 형제. 그들의 사랑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손자에게, 증손자에게, 그 너머로 영원히.